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시 공부를 하면서 터득했던 저만의 암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꾸준히 쓰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책을 볼 때 목차를 반드시 보고 밑에 내용을 암기하시라는 건데요. 우리가 암기를 할 때는 이걸 왜 암기하는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고 암기를 해야 암기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좀 마음이 너무 급해서 목차를 보지 않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내용을 왜 외워야 되는지, 이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인지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반드시 목차를 읽고 내용을 읽어야 암기가 잘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이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책을 보면 목차에 동업자의 정산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챕터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중에 동업자의 정산 업무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업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차를 보면서 내가 이 판례 안에서 볼 거는 동업자의 정산 업무라는 것만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은 이 판례 내용은 결국에는 동업자의 정산 업무라는 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신의 사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동업자의 정산 의무가 업무상 배임죄냐 아니냐, 이 부분을 확인하고 딱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이만큼 목차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는 암기를 할 때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고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암기를 할 때 문장 전체가 있지만 문장 전체가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문장은 이해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문장이고, 그 문장 중에 핵심적인 키워드만 외워도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책을 볼 때 첫 번째는 이해를 위해서 보고, 두 번째로는 키워드를 뽑아내면서 보고, 세 번째부터는 암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책을 보면 제가 키워드들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강도살인죄, 살인의 범위, 가능, 위험, 인식, 예견 이렇게만 외웠거든요.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내면 지금 이 문장이 세 문장인데, 저는 강도살인죄, 살인의 범위, 가능, 위험, 인식, 예견 딱 이렇게만 외우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서 암기할 부분을 가능한 축소해서 암기를 하는 것이 암기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대한 유치하게 암기를 하라는 건데요. 저는 정말 유치하게 외웠어요. 진짜 친구들한테 말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유치하게 외웠는데,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랑 더 결합해서 암기할수록 암기의 효율성은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두 문자 같은 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문자가 따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최대한 유치하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뭔가 규칙을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제가 미필적 고의를 암기했던 내용인데, 미필적 고의잖아요. 이 미필적 고의에서 제가 뽑은 키워드는 용인하고 인식하고 의사, 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자꾸 하나 둘씩 빠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필적 고의면 미필적이 세 글자니까 키워드도 3개, 미필적이니까 키워드 3개, 키워드 3개는 뭐야? 용인, 인식, 의사,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문자를 활용하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연상해서 암기하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글자 숫자대로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 이런 식으로 최대한 유치하게 그리고 재밌게 암기를 하면 더 쉽게 암기가 되니까 한번 이 방법대로 암기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림을 그리면서 암기를 하라는 건데요. 사실은 암기하기 전에는 이해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대부분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다 보면 판례나 어떤 판례라든지 법령,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글들이나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긴 문장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훨씬 빨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시행사의 분양수익금 수령 및 공사대금 지급 사무입니다.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시공사와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수익금을 공동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로만 수령하고 그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 시행사, 시공사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걸 읽는 데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한 번 읽어도 두 번째 읽으면 또 이해가 잘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면 빠르게 이해가 되고, 두 번째 봤을 때 이 어려운 내용을 또 시간을 들여서 읽지 않아도 내가 그려놨던 그림만 보면 아, 이 내용이었지 하고 바로 암기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별거 아닌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항상 그려놨었어요. 시행사하고 시공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됐는데 시행사에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을 했고 이 사이에 특약은 이런 특약이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림을 메모를 해놔서 최대한 글을 다음에 읽을 때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은 부분들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 내 손이 움직이고 머리도 좀 더 활발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가 된 거는 이해가 되면서 저절로 암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항상 암기를 할 때 단순히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오감을 다 같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 부분이 암기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요. 외워지지 않을 때는 말을 하면서 외우라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암기를 할 때는 저 오감을 다 써서 암기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암기를 할 때 정말 죽었다 깨나도 암기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입을 사용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암기를 했는데 보통 뭐 독서실이나 학원 같은 데서 제가 소리를 내면서 암기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그럴 때는 소리를 안 낸다 하더라도 그냥 입모양으로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좀 암기를 하고 싶을 때는 걸어 다니는 시간을 이용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녔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암기가 되더라고요. 암기가 안 되는 건 없어요. 무조건 이해를 하고 반복을 하면 암기가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됐는데 계속 중얼중얼 하니까 암기가 됐고 암기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입을 사용해서 암기하는 방법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을 하면서 암기가 된 부분들은 지워내고 암기가 되지 않는 부분만 남겨서 마지막이 됐을 때는 암기하지 않은 부분만 더 빠르게 반복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우리가 책을 단권화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책을 단권화하는 목적도 결국에는 많은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단권화를 하는 것처럼 내가 책에서 이해가 된 부분은 빼고 이해가 안 된 부분만 남겨두는 것 역시 마지막에 빠르게 반복을 해서 암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암기가 된 부분들은 빗줄을 쳐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암기를 하면 다시는 안 봤어요. 다 아는 내용이네 하면 쭉쭉 다 그어놓는 식으로 책 정리를 해서 저는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책도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도록 항상 책을 그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결국에 모든 시험이 암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공시든 뭐 변호사 시험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양이 적으면 좀 깊게 파고들 수 있는데 사실 공시나 변호사 시험은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습득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암기법을 활용하시면 좀 시험에서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 암기법의 핵심은 결국에는 많은 내용을 빠르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저는 항상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부의 정도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빠르게 암기하는 법, 빠르게 이해하는 법, 그리고 빠르게 반복하는 법,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많이 고민해서 다음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